또 사실 여와 야가 있습니다만은 네. 여의 네. 유일한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은 예. 지금 누가 후보가 될지 네.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 예. 여기는 이미 이제 예. 정대장. 예. 우리 안홍기 아, 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예. 이 새누리당을 네, 출입하고 출입하고 있는. 있는, 네. 예, 예. 자, 오늘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나요? 예, 열심히 하다가, 네. 예, 또, 방송 나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좀 머리도 좀 만지고. 아, 예. 이 친구가, 네. 이 친구가, 이 안홍기 기자가, 따로 친구입니다. 예. 안홍기 기자가 그 총선 버스 때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네, 왜 인기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네. 등장했을 때마다 인기가 인기가 폭발했어요.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자연의 이치니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 뭐 그러면 한나라, 오연호 새누리당을, 대표와의 그 미모의 차이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얼굴 예, 색깔부터. 그러니까, 예, 일단, 예. 그런가요? 네. 예, 예. 네. 그럼 지금 새누리당에 출입한 지 얼마 됐습니까? 예, 이제 만 4년 4개월. 네.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대접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좋지는 않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뭐 불안한 공생 관계. 네. 최근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특종을 했나요? 항상 그런 거 물어보십니다, 사장님은. 예. 아니, 이제 독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예. 네. 그런 거 좀 알고 유리한 거 좀 물어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직원들을 이렇게 네. 작게 이렇게 네. 만드시는 네. 또 사장님의. 자, 그러면, 안내를 좀 해보시죠. 네. 뭐 자, 우리. 일단 빨리 하고 있어요. 예. 이정현 공보단장이 네.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주세요. 그 방으로 가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네네네. 그럽시다. 네. 네, 지금 1인 시위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경찰도 지금 있네요. 네. 자. 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쪽으로. 자, 박근혜 후보가 있는 한양빌딩이군요. 네, 한양빌딩에 새누리당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시가 넘었는데요. 오마이TV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시 22분이군요. 원래 저희가 한 3시경에 오려고 그랬는데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지금 얘기가 다 됐습니다. 출입기자예요, 네. 출입기자. 자, 그럼 몇 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4층. 네네. 기자실 옆에 네. 공보단장 사무실이. 그럼 지금 몇 개 층을 여기가 쓰고 있어, 캠프가? 일단 여기는 사무실이 8층까지 있고요. 네. 원래 6층까지 있었는데 그 2개 층이 더 확장됐고. 네. 그다음에 저기 경선 캠프 때 쓰던 이 맞은편에 빌딩 2개 층. 네. 그것도 계속 쓰고 있죠. 예.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공보단장을 만나러 몇 층으로 가는 겁니까? 4층, 예, 4층. 기자실 옆으로 갑니다. 네. 4층 기자실에. 네. 항상 뭐 이렇게 경찰들이 서 있어가지고 네. 그 출입 왜 하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뭐 새누리당 무슨 새누리당에 대한 광고. 예, 이거 그거 국민들에게 대학교 이제 공모전을 했었죠. 송아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모에서 이렇게 되었군요. 예. 다른 캠프하고 뚜렷하게 다르군요. 경찰이 있다는 것이. 예. 그 민주당에 경찰 없었어요. 경찰 없던데. 네. 민주당사는 안 갔어요. 새누리 팀플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매체를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 있는 것 이름이 이제 네네네네. 팀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4층이고, 기자실이군요. 네. 자, 기자실이고, 여기가, 공보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귤을 드시는. 그렇군요. 네. 이쪽이 이제 기자실이고 네. 이쪽은 이제 우리 그 대변인 행정실 네.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
네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네. 자, 이쪽으로 봅시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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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장님. 아니, 우리 단장님 어디가 앉으셔야 되나? 아, 이렇게 하는 게 낫나요? 그냥 나란히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그럼 어떻게 앉는 게 좋아요? 우리 단장님 어디가 앉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앉으셔도 되겠죠. 굳이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앉으시고 두 분이 양옆에 오케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어?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앉으시면 되나요? 제가 여기 앉으면 커피값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냥 여기 앉으세요? 네네네. 아유. 지금 이제 여기 당사에 몇 개 층을 지금 캠프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까? 2개 층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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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정현 단장님께서 더 바빠지시겠네요, 이제. 선거 때 다 바쁜 게 상식이죠. 아, 지금 그래요? 문재인 캠프에 들러왔는데요. 문재인 캠프에 한 200명 정도의 시민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느 몇 명 정도 일하는지 시청자 여러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철이라 네. 워낙 부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대략 어느 정도가 이럴까요? 대충 그런 정도 설명을 그럼 대략 캠프들이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오늘 후보님은 이제 핵심 일정이 어디로 지금 가 계십니까? 오늘은 외신, 외신 기자, 아, 네. 또 경제단체장, 네. 최근에 이제 외신 대변인도 임명하시고, 부쩍 이제 이렇게, 외국 언론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그건 이제 어떤 글로벌 리더 이런 위상인가요? 어떤 거? 대한민국 이상이죠. 아, 과거 달리 대한민국의 네. 국가 지도자를 뽑는 그만큼 주변국들이나 관련국들의 이해와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 위상이 커진 거죠. 이제 대한민국 자체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자체에도 외국 언론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아무래도 국가 지도자는 주요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관계국들이나 이해 당사자국들하고 그쪽에 현안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로 뽑히느냐, 어느 성향의 사람들이 뽑히느냐. 예를 들자면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통진당하고 연대 관계에 있고 통진당은 한미 FTA를 파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미군을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또 한미 간의 공조를 파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당과 공조를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당장의 미국과의 그러한 외교 현안에 부딪히게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도 한국의 어떤 지도자가 뽑히느냐 그럼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 네, 지금 민주당하고 통진당이 연대 관계에 있습니까? 지난번 그 총선 때 분명하게 연대를 했고 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깬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거 깨졌습니까? 저도 잘 그런 거 없고. 정당 관계뿐이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각 정당이 제일 중요한 게 정당에서 추구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책 실현하기 위해서 집권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그 대표 경선 과정입니까? 그 투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나는군요. 네. 말하자면 지금 얘기한 그러한 것하고 또 박지원 대표께서는 무슨 애국가를 안 부른다, 국가에 대한 격려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이제 또 그 뒤에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연대를 할 때는 애국가나 국가에 대한 격려 또는 뭐 아까처럼 그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조건 하에 연대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두 당이 연대를 하고 했을 때 발표했었던 정책들을 봐보면 사실은 정책을 놓고 그 당시에 연대 합의를 했었다고요.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접니다. 그 연대 때문에 관계에서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 표 얻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연합과 연대나 단일화의 굉장히 그 어떤 모순성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국민들에게 저는 명확하게 정치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그 광주를 위해서 새가 빠지게 뛴 사람 3번이나 출마를 해갖고 내 고향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편짜서 하는 바람 내가 떨어졌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이 연대인지 아닌지도 다른 데도 모르고 우리 서 사장님도 모르시고 오마이뉴스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의 엄청난 책임이죠.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치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어요. 야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도 높게 비판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국민들을 지금 생방송으로 되고 있으니까 후보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당장에 지금 우리 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언을 했다 그랬어요. 언제? 그저께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요. 대통령 후보 등록이 얼마가 남았냐면요. 20일 남았습니다. 3주면 37년 21일인데 이제 2주 후보 등록 2주에 접어들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7주면은 77년 49인데 지금 41일이니까 지금 이제 6주에 접어들었습니다. 6주. 대통령 선거일이 6주가 남았고 후보 등록일이 2주가 남았는데 제1당이 수권정당이라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집권한 경험이 2번이나 있는 그런 정당이 대통령 후보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도 결정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민들 앞에 내놓을 정책 공약도 없죠. 당연히 없죠. 후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이 대통령 후보를 낼지 안 낼지도 결정도 못했고 공약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게 국민들한테 대한 도리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단일화? 그거 하려면 6개월 전에 1년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들을 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른 가치, 다른 정책, 다른 시각을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게 당연히 선거에 임하는 기본 자세이지. 세상에 2주 후보 등록 2주 전까지 인자 시작입니다. 시작을 선언한 것이지 단일화를 했습니까? 인자 시작에 첫 회동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그러면 그 전에 만난 적이 있느냐? 이런 단일화를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정책 논의를 해서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나면서도 밀실에서 당원들이고 사람 지지자들이고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이서. 그때 또 우리 말하자면 안 후보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일 이후에 내가 정책을 다 발표를 해놓고 각자의 정책을 발표해서 뒤에 만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인 정책도 발표도 안 했고 또 쇄신이 좀 돼가지고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동의를 받아갖고 한다고 해놓고 동의도 받지도 않고 정책 쇄신안도 내놓지도 않고 일단 밀실에서 이 둘이서 이 독단으로 만났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저는 단일화가 이게 어떻게 쇄신입니까? 이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한번 두 분이 한번 저한테 설득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오늘 취지는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하는데 지금 출연자 중에서 가장 열받으시고 잠깐만요. 우리 오늘 여기 온 취지는요. 그러니까 새 캠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캠프를 이제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캠프에 가서 가령 박근혜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왜 무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이제 박근혜 후보를 모셨던 입장에서 왜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 돼야 되는지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입장,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걸 일단 오마이 TV 독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건 이제 2분이네. 너무 분위기가 고조돼가지고 귤을 한 개씩 좀 까드시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후보가 이래서 좋다. 이래서 매력이 있고 뭐 그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매체들이 많고 모든 게 공개되고 투명되다 보니까 후보들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노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서로 상당히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근혜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자본 권력으로부터 그동안의 불공정이 있었던 부분을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서 불공정을 시정하겠다고는 사실 경제민주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 세력 쪽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과감하게 받을 것은 시대적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복지 부분도 이제 이만큼 경제 성장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으로 말하자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복지 정책도 굉장히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주장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지도자를 포함한 그 지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정책을 준비하고 실현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지금 3명의 유력 주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박근혜 후보는 한 15년 동안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하고 사실은 작은 정부 운영이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아까처럼 국민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깨끗한 승복의 모습도 보여줬었고 또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는 비록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진 약속이지만은 이 정권에서 그걸 뒤엎으려고 했을 때에 거의 정치 생명을 걸고 다른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걸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줬었고 또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이 변화무쌍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많습니다. 이런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장 말고 실제로 많은 상황들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혁이나 개혁들을 해왔었고 또 청렴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보여줬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은 걸 보여줘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받은 아까 TV 토론 안 한다 그러지만은 저기 뭡니까 그 관훈 토론하고 기자, 방송인 기자 클럽 이것만 보니까 10분을 받았더라고요, 박근혜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이거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직. 이 진즉부터 초청을 했는데 여기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렇게 전혀 검증이 안 된 분과 이렇게 검증되고 준비된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든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그래도 지도자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과 또 마침 미국에서 저렇게 흑인 대통령이 재선까지 하는 저런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민주주의가 거의 완성의 모습 꽃을 피웠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 또한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번에 싶습니다. 오바마의 재선이 박근혜의 당선에 좀 이미지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보탬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소수 세력이고 약자였었던 흑인, 대한민국에서는 숫자는 절반이지만은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수이고 약자 취급을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국가 원수가 되고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데 그게 여성이었을 때에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 문이 더 훨씬 많이 열리지 그렇지 않겠나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던 이미는 카리스마적인 이미지, 또 결단력 이런 것들하고 이런 여성성이라는 것과 같이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닐까요? 충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성 특유의 어떤 따뜻함 또는 여성 특유의 어떤 청렴에 대한 훨씬 더 접근성이 높은 부분들 그다음에 또 여성들이 박근혜 후보가 탄핵 역풍 때 당을 살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홀어미는 열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가르치기까지 한다. 어떤 그 헌신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런 어떤 헌신성, 책임감 이런 걸 쭉 보여왔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또한 그 여성 특유의 그런 장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조선일보의 한 칼럼을 보니까 박근혜 캠프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니들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칼럼이 나왔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볼 때에도 뭔가 좀 박근혜 캠프가 조금 더 혁신적인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야권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과 불만 이게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혁신 부분에 있어서야 지금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에 지난 50여 년 동안 보여온 건 확실하게 혁신적이었죠. 그러나 그분들은 혁신을 주장하면서도 거기에 그쳐왔었습니다. 왜? 본인들한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사실 실패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530만 표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서 실패한 정권입니다.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패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혁신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저는 발휘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어떠느냐. 박근혜 후보가 이끄는 새누리당은 작년에 12월 19일에 박근혜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정강정책을 두드러 고치는데 그동안의 정강정책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순서로 돼 있었습니다. 제1번으로 뭐를 끌어올려면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정강정책에다 갖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복지를 박았고 그리고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이렇게 다룰 정도로 새누리당 스스로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정책이나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따뜻함을 같이 고루 맛보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어머니를 죽인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직접 논의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 두 후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대 때 박근혜 후보는 수십 명의 외국 지도자들과 정상들과 실제로 회담을 했습니다. 고이즈입니다. 후지타오다, 뭐 일본에 미국에 독일에 가서 많은 국제 지도자들하고 만나고 내셔널 플레스 그룹이라든가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가서 국제 문제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전혀 예고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검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야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어떤 후보들은 국회 근처에 와보지도 않은 후보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해보지도 않고 정당에 가입도 안 해봤으면서 정치를 쇄신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15년 동안 많은 걸 겪었습니다. 그게 흠이든 어찌든 겪으면서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걸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여러분, 그, 오마이뉴스 TV를 통해서 지금 대선 캠프 투어, 우리 이름으로는 대선 올레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캠프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곧 오마이뉴스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박근혜 캠프, 안철수 캠프는 각자 자신들의 후보를 옹호하고 또 지키는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연호 대표 기자나, 저 서혜성이나 특별히 거기에 이의를 달거나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신문에 이 본 칼럼은 본지와 상관없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 이제 강조하시는 건가요, 지금? 맞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두 캠프의 분들은 사실 별로 주장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장이 만나자마자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지금 오마이뉴스 편집위원으로 보시면 중계하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무슨 가장 열정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오늘 출연자 중에 결정력이 좋긴 한데 너무 갑자기 잠깐만요, 단장님 잠깐만.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취지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원하는 것은 이 캠프를 국민들에게 한번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공개하더라도 편집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사실 캠프는 처음 와보고 저도 캠프를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와보고 이런 처음입니다. 아마 이 오연호 대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괜찮으시면 같이 안내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님. 편집은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언제 새누리당 사람한테 오마이뉴스가 생중계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떡 본 김에 그냥 제 혼자 제사 지낸 겁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기회를 제가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정현 단장님께서는 제사를 지내신 게 아니고 생일 파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그 뉴스가 단일화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이 새누리당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솔직히 저희야 이건 뺏겼습니다. 언론이 뭐 몇 명이 왔다더라? 800명이 왔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같이 지금 경쟁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당혹스러웠었죠. 그날 그 순간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이후야를 막론하고 단일화가 우리한테 그렇게 편한 그런 건 아니죠. 그게 또 간단한 분들이 아니시고 두 분 다. 그러긴 하는데 발표문을 보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발표문에 최소한도 저희들은 뭐 결정했다. 제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 했다 그런다면 둘이서 그날 딱 걸어 나오면서 누구 하기로 했다.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항목을 7개를 쭉 써갖고 왔는데 1항목을 읽어보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끼고 2항목을 읽고 2항목을 읽고 나서 1항목을 생각하는데 머리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됐다. 1항목 제끼고 2항목 제끼고 3항목 4항목 제낄 때까지 아주 미사여구로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전혀 확실하게 서로 간에 논의라는 게 없었구나. 5항에 가서서 비로소 단일화를 결정하는 걸 협의한다. 이거 하나 있고 6항 내용 별로 없고 7항 거리로 나가겠다. 딱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DJ하고 JP라면 절대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 그분들은 정치를 얼마나 오랫동안 한 8당 9단들인데도 1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 정치 시작한 지 10개월 된 분과 현실 정치 시작한 지 1개월 반 된 분이 만나가지고 단일화를 그렇게 해온 걸 보고 제가 이분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겠다.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 됐죠.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안철수 후보는 기성 정치에 반발해서 나온 분이거든요. 근데 결국 기성 정치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기 지지자들이 기성 정치를 반발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지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님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자기가 당인 이게 자기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정말 선배들이 이끌어 왔었던 당인 거잖아요. 이런 당이 어느 날 갑자기 후보도 못 낸다. 공중 분해돼서 이것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저는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담감들이 서로 간에 커서 상당하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진통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직 안 될 수도 있다. 이제는 근데 제 방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화려합니까? 방은 뭐 다른 캠프에서는 단장방을 들어가보지 않아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구경이? 괜찮으시면 좀 구경시켜 정원동 주시고 씨. 홍보도 해주시고. 정원동 씨. 예, 반갑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민주당에서 공포를 느꼈던 빨간 잠바와 그게 아니라 영화 배우. 네. 이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면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네. 먼저 앞에 가셔야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 아니, 있죠. 안내를 어디 한 군데를 하라는 데가 있어서 사람이 계시면은 네네네네. 여기 어마이 기자실도 있나요? 부스 좀 가서 멀리 갔다 와. 어떻게 있어? 이렇게 뭐 널찍하게 여기 기자실인데요? 부스가 따로 있군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막 앉아 있고요. 미안합니다. 저희 자리가 지정석은 없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정책 주로- 발표하고 하고 주로 이제 그렇구나, 여기구나. 네. 네. 이제 여기서 기자들이 앉아갖고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네네. 네. 오늘은 후보가 왔나요? 오늘은 계속 밖에. 그렇군요. 이제 정책에서도 앞서가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정책에서 더. 정책에서 더 앞서가. 다른 것들이 앞섰던 몰라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다른 장소로. 잠깐만 떠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타자를 치면서 기사 작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말하는 건 사실 미안한 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짜증을 약간 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취재를 하고 있다면. 네. 다른 캠프 기자실보다는 넓죠 여기. 이게 좀 넓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칸막이도 있고. 다른 것보다 칸막이가 있는 게 특색이네요. 원래 당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캠프들은 기자실 새로 만들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캠프보다 기자들의 표정이 좀 엄숙하군요. 네, 엄숙하네요. 후보를 좀 닮지 않았나. 담배 냄새가 복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자들이 후보를 닮았다고요? 예. 아니 그 엄숙한 표정이? 분위기를 담게 되는 거죠. 엄숙한 표정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계단을 통해서 네. 당사 4층에서 5층으로 이동하고 이동을 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당사의 계단까지 비춰준 건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여성 대통령 시대. 네. 여성 대통령의 탄생이 변화와 곧 쇄신. 변화와 쇄신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표 예, 그렇군요. 여성 대통령의 시대. 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거 내 꿈 나라 어디 많이 보는데 여기서 많이 시민단체 내 보죠. 꿈 나라도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꿈이 이루어지는 예, 나라 이게 있고. TV 기자실은 따로 따로 있고요. 있네요. 대변인실도 저기.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YTV에서 대변인실이구나. 네. 이렇게 현장 캠프를 이렇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네.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허락 받고 왔습니다. 여기가 대변인실. 대변인실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잠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대변인실에서 못 담당하고 계시는지. 대변인실에 대변인실. 예. TV를 안 보셨구만. 실제로는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TV를 안 보고. 본인이 TV를 통해서 유명해진 분이 왜 TV를 안 봐요?
TV 저는 제가 나오는 거 잘 안 봤기 때문에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공보단장도 인터뷰하고 네. 오늘 새 캠프를 다 돌아다니면서 캠프 순방입니다. 그 이모저모. 이제 지금 현재 생방송인데요. 지금 캠프에 라이브입니까? 그 캠프 세 군데를 다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편집된 캠프는 보지만 이렇게 생생한 캠프는 많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어떤 뭐 정치적 편향이나 이런 뜻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국민들에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말씀 한번 그냥 이렇게 대변인이시니까 지금 뵈니까 네, 대변인 오늘 몇 시에 섰습니까, 저기? 네? 오늘은 몇 시에? 어디? 아까 저 기자실에 맨날 앞에 브리핑을 맨날 하잖아요. 제가 3시 10분에 했습니다. 어떤 내용 브리핑 하셨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글쎄 뭐 지금 단일화 네. 단일화 이루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네. 그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 그렇습니까? 유감을 네, 표현했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 아.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 같은 이제 벌써 48시간이 되기 전에 삐걱대고 있습니다. 네,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합의문이 나오자마자 뭐 우선적인 단어 의미 가지고 싸우고 뭐 싸웠는데 또 하니까 제 보기에는 좀 예고된 그런 불협화음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왜냐면은 사실 두 분은 안철수 후보는 계속 쇄신을 해야 된다. 예. 민주당마저 쇄신 대상으로 삼았고 네, 네. 또 문재인 후보는 쇄신의 대상이었던 분 아닙니까? 쇄신을 하겠다는 분과 쇄신의 대상이었던 분이 또 만났고 게다가 저희가 보기엔 상당히 이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두 분이. 예, 예. 그런 두 분 또 두 세력이 만나다 보면 불협화음이 안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예고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불협화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예. 역시 두 분이 밀실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밀실에서 어떤 말이 밀실이란 백범 기념관이 그렇죠. 사실 왜 배석자가 없이 만나는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실 뭘 이제 좀 심한 말로 하면은 뭘 숨기려고 했는지 예. 왜 저희들 그런 의혹을 갖느냐면은 대한민국 야당 정치사에서 항상 두 분이만 밀실에서는 공개된 합의문 외에 뒤에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맨날 그 역사가 밝혀지죠. 혹여나 두 분이 지금 합의문 외에도 뒤에서 뭘 합의했는지 모른다. 네, 그게 네, 이제 알겠습니다. 뭐 지분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장부터 삐걱거린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럼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아니 저희들은 사실 처음부터 선거가 시작될 때 3파전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야권 후보 대 저희 뭐 후보와의 대결, 1대1 대결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짜왔었지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 되겠다 하니까 저는 A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네, 뭐.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알겠습니다. 자체가. 예, 그 뭐 다른 당은 그렇고요. 네.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네. 후보 한 가지 장점 꼭 이거는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 네. 오마이뉴스 통해서 네. 보통 오마이뉴스 통해서 많이 안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를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잘 알고 있죠. 한 가지만 예, 예. 장점은 꼭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 후보 두 가지 말하면 안 될까요? 두 가지 하십시오. 예, 두 가지 하십시오. 예. 다른 데도 구경을 시켜드릴 사실 것 같아서. 불신의 시대입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불신, 정치도 불신하고 사회 불신. 그런데 원칙을 지키는 후보란 이미지는 국민들 각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원칙을 지킨다. 그다음에 선거 전략을 위해서 뭔가 이용하지 않겠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가겠다는 것만은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그건 존경을 하고 있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답답하다 할 정도로. 네. 두 번째는 국정 운영 능력이죠. 네. 아무래도 두 후보,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까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보여보세요. 지금 우리 대변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 예. 이렇게 지금 야, 역시 기술이 좋네. 아니, 그런데 우리 대변인이요. 카메라 기자분이. 지금 제가 네. 오연호 대표 기자를 대신해서 네. 이 아래 보면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건 새누리당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오마이뉴스에는 10만 인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참여해달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보시면서. 아니 또 여기서까지 또 이게 영업을 한다고 그래요. 아, 이건 역시 충실하십니다. 조직에 충실하는 분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만 10만 인크립. 예. 자, 어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파이팅.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화이팅! 아, 예. 아, 우리 이상일 대변인 아니세요? 네, 이제 우리 말씀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언론 하시다가 예. 이제 좀 와보세요 이렇게. 우리 이상인 대변인은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중앙일보에 그러셨군요. 계셨죠? 예, 예. 네, 중앙일보 계시다가 어떻게 언론 하시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 변신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24년 하고 24년. 지난 3월 이제 총선 때 대변인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뭐 제가 이제 주로 정치부 기자를 계속 해왔는데 정치부 기자 때 바라본 정치,
또 막상 들어와서 이제 제가 정치하는 입장이 됐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제 제가 속한 이 새누리당 이제 소위 당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자로서 바라봤던 정치 또 정치인으로서 추구하는 정치 결국은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고 민생을 챙기고 이거는 뭐 기자 때나 정치인이나 같이 똑같은 목표가 그러면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24년이나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예. 딱 이렇게 딱 장면만 봐도 그냥 감이 오는 아이, 이런 그렇진 분이실 않습니다.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 네. 이해창 후보 네. 이렇게 전에 있었던 여권 후보에 비해서 이 박근혜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가요? 그게 우려가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런 건가요? 대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질문을 갖고 있는. 글쎄 뭐 보기 나름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 이해창 이제 전 한나라당 총재였죠. 2002년 97년 또 2002년 대선 때 이제 실패를 하셨는데 그 이해창 전 총재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아들 병역 문제니 뭐 해서 이제 많이 지지율도 하락을 했고 했는데 지금 저희 박근혜 후보 뭐 여러 가지 이제 곡절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상당히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 안영환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의 정치를 했던 그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특히 저희 당으로선 큰 위기를 당이 뭐 무너질 뻔한 위기를 2번이나 겪었는데 그걸 이제 성공 후사 정신으로 나서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15년 정치를 하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검증된 능력, 준비된 후보, 이런 걸 평가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견고한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후보는 저쪽은 뭐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 후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 그거를 이제 그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려서 과연 어떤 분이 이 나라를 이 나라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인가. 어떤 분이 많은 이제 결국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 위기가 무지하게 많이 올 텐데 그럴 때 어떤 분이 위기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국민 행복을 증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경쟁력이 있는가. 결국 국민의 1대1 대결 구도에서 그걸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박근혜 후보께서 저쪽에 네. 다른 두 후보보다는 앞서간다고 이런 느낌이 생각합니다. 들지 않습니까? 단장님하고 대변인 두 분하고는 말씀은 어감이 굉장히 다르세요. 두 분은 굉장히 설득형 말씀이시고 단장님은 그래서 시청자들이 볼 때 분위기가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아주 온화해졌다가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뭐 저희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니, 그게 이제 직책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언론도 많이 접촉하시고 더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전달력이 있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장님 안 보고 계실 테니까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앙일보 주시니까 예. 중앙일보도 정치면이 있을 텐데 네. 좀 유심히 좀 더 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럼 어쩔 때는 좀 보고요. 이제 뭐 또 다른 신문에서 좋은 또 보도가 있으면 또 그쪽을 또 유심히 보고 뭐 그렇게 되죠. 이제. 우리 이상일 정치부 기자가 떠나면서 정치면이 좀 부실해졌습니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부장을 뭐 2년 했지만 뭐 제 없으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계에서 우리 안영환 대변인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지만 그 부장들이 휴가 떠날 때 후배들이 잘 만들면 그 부장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떠난 다음에 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는. 네. 아니 빵꾸를 때우면 그게 위험해 보여야 되는데 빵꾸가 너무 원래보다 더 좋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 후생과의 청출어람 이런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청출어람이거든요. 후배가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신문사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자, 대표가 출장을 가면 뭐 지면이 뭐 어마이뉴스가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출장 가면 클릭수가 높아지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2주 동안 미국에 다녔어요. 예. 그러면 아무런 일이 없고 예. 잘 되고 있어요. 클릭수가 더 잘 올라갔죠. 네. 그러나 대선 원래는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을 하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참 클릭수하고 그때 뵀었지만 리더십은 별로 관계없죠. 이 오마이뉴스 이렇게 10년이죠.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시킨 건 참. 이제 12년째. 12년. 그래서
협회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네네네. 네. 근데 아유, 갑자기 두 분이 굉장히 공생관계인 것처럼. 네, 우리 고생관계. 서로 좋은 건 많이 배워요. 그럼요, 그래야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네. 예. 어? 뭐 6층? 예. 자, 그럼 6층으로 6층에 흥미로운 것은 오마이뉴스가 음. 새누리당, 한나라당, 민정당 이게 대해서 이렇게 온화하게 보도할 수도 네.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그러니까 많이 시대도 이제 많이 바뀐 거죠. 바뀐 것이기도 하고 옛날에 이 전두환 시대는 아닌 거죠. 예, 바뀐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나 오늘 이 내면적으로는 더 치열하게 그렇습니다. 방송의 어떨 수도 있죠. 이 객관성 네. 그리고 또 이번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우리는 사실은 뭔가 편집하지 않으니까. 네, 편집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이 방송 캠프를 그대로 소개하자. 우리는 계단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캠프를 그대로 소개하자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예.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새누리당사 여기는 카페가 없네요, 그런 땐. 예, 카페가. 카페. 예. 아, 여기 카페. 대신 경찰이. 예. 자, 이게 6층은 이제 대통령 후보실이구나 이거. 아, 이거 후보실. 네, 후보실이구나, 후보실. 여기가 여기 박근혜 후보. 근데 밀고 여기 지금 계시나? 지방 갔다고 아까 얘기했 여기 지방가 있으니까 비서실이고 여기가. 6층에 오면 네, 이제 주요한 중요한 회의가 이제 네. 제일 회의실. 예. 가장 중요한 일이 여기서 많이 열린다. 라는 거군요. 자, 이제 안홍기 기자도 와보세요. 이렇게. 네. 여기가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군요.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주로 박근혜 후보가 여기서 앉는. 오 대표 거기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왜? 저는 안 앉고 싶어서 여기 앉겠습니다. 장이 자주 나오나?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안홍기 후보 여기 앉아보세요. 후보가. 원래 이제 이 자리가 그 대표 최고위원 자리고 네. 예,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매일 아침 이제 회의가 대부분 있나요? 이제 선거 때는 이제 중앙선대위 회의하고 중앙선대본부 회의하고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열리고 아, 최고위원회는 뭐 중요한 의결사항이 네. 있을 때 그럴 때만 열리죠. 평상시에는 거의 매일 이제 회의의 초반을 공개하고 기자들이 저쪽에서 이제 있을 텐데 안홍기 기자도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한 적 있나요? 그 회의 때 질문을 받지는 않고요. 예, 그 회의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을 할 때 이제 대변인이 질의응답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그 두 캠프하고 다르게 당사의 캠프가 있다 보니까 원래 회의 같은 이런 테이블 우리가 볼 수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 군데 다녀보니까. 민주당도 이제 당사 쪽으로 가면 이렇게 있는데.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당사를 안 가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머지 캠프는 말 그대로 캠프를 위해서 임시로 차린 사무실에 우리가 가본 것이고 이곳은 이제 새누리당에 원래 오랜 동안 몇 년째 써오고 있는 이 건물에 당사. 와 있기 때문에 회의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이제 6층을 다 봤나요, 우리가? 6층에는 이제 뭐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김무성 총괄본부장 아, 그 침대가 있나 없나? 침대가? 아, 침대. 이미 회의를 하고 있다. 네. 그럼 여기 최고위원실은 그럼 최고위원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이 계시는 겁니까? 이 방은 그 의원이 아니신 의원이 아니신 분이. 위해서 이제 마련된 방. 이해됐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새누리당의 캠프인데 화장실도 있군요. 저희가 대통령 후보실과 비서실이 있는 6층이군요.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네.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고 곡실별로 다 방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른 캠프하고 달리 이렇게 쭉 간다고 해서 그게 뭐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럴 수는 없죠. 예. 대학생 당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런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마이뉴스에서는 기자가 몇 명이 지금 와 있습니까? 박근혜 캠프에 지금 저하고 이경태 기자하고 김동완 기자하고 세 명. 세 명이 네, 와 있죠. 세 명. 우리 자, 내려갑시다. 잠깐 보시죠. 올라갑니까? 네. 아니, 항상 이 엘리베이터가 그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이게 좀 불분명해요. 아, 왜 그런가요? 이게 표시가. 네, 항상 그 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 타서 뭐 주차장까지 갔다. 이거는 내려가는가 올라가는가? 이거는 내려가죠. 여기도 손에 내려갑니까? 아, 자, 네, 네. 네. 1층으로. 자, 이제 우리가 세 군데 캠프를 네,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보고 이제 네. 새누리 당사를 우리가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네. 네. 새 캠프를 네. 다 둘러봤는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인격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곳입니다. 단지 우리는 사무실 임대 공간을 가보고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사실은 외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라도 큰 차이가 없는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집에 가보고 이 사람은 아하. 이런 사람이구나 네.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어떤 뭐 가령 큰 회사의 네. 뭐 건물을 보고서 이 회사가 네. 어떤 회사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데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새 공간을 비교해 본 것은 아주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경험은 오랜 동안 제 기억에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공간,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빼고 공간만으로도 새 네. 후보를 적절히 비교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국회 바로 근처에 네. 여의도의 그 뒷골목에서 새누리당사 옆에 지금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예. 저는 들어가도 됩니까? 열심히 가서 취재하세요. 네. 네. 네, 고생했습니다. 예, 예, 예. 대선 원래 취재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네, 네,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 예. 우리 시민 기자들도 어디 있나요? 예, 우리 와보세요 한번. 네. 한 말씀도 안 한 기자들은 네, 네, 무슨 네. 말이라도 한 마디씩 하고. 자, 우리 오늘 어땠어요? 너무 다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동안 뭐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네네. 직접 와서 보니까 좀 생생한가요? 기존의 그 후보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네네. 그 캠프의 그 공간적인 뭐 그런 것들이 네. 상당히 일치하는 걸 봐서 음. 좀 제가 제대로 봤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네. 뭐, 예, 예. 네, 이 골목을 이쪽을 보여주는 이거군요. 이제 우리가 지난 총선 때는 총선 네, 버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대선 논례를 했는데 네. 독자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네. 참 궁금합니다. 저희는 네, 네. 사실 저희는 이게 이 피드백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계속 사실 돌아다니고. 비판했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이게 했지 계속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예, 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당장 이제 네. 내일 문재인 후보가 조선대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네. 한다는 네. 거예요. 11시부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취재팀이 네. 대선 원래팀이 내일은 광주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네. 최종 결정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일단 상의를 후보 쪽이랑 얘기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쪽도 네. 이렇게 하고 박근혜 후보 쪽도 보다 네. 생생하게 이렇게 네.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생중계를 많이 했는데 네. 이런 해설이 있는 생중계를 못했어요. 예. 근데 오늘 역시 서혜성 작가를 모시고 하니까 네. 정말 재미가 배가 되는 네, 네. 그런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오마이뉴스들 TV로 자주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장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오마이뉴스 라이브 왼쪽에 본능. 네, 네. 근데 그때만 늘 느끼는 게 그냥 장면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끔 자막만 나오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것이 네. 사실 이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시도는 굉장히 재미있다. 더구나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5년, 사실 단지 5년이 아니거든요. 네. 4천만의 5년입니다. 네. 사실 4천만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축적되는 것을 결정한 아주 중대한 선거입니다. 네. 그 선거를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이른바 올레라는 이름으로 오마이뉴스 입구에서부터 강화문 네. 우리 정치 1번인 강화문에서부터 이게 각 세계 당사 내지는 캠프를 돌아봤습니다. 네. 이런 것 자체를 이게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리고 전파 소비자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 네. 언론의 마땅히 해야 될 임무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네. 오마이TV가 이런 기획을 하고 6시간 반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한 것 자체가 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출연료 협상도 전혀 하지 않고 네.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네. 서혜성 작가님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오연호 기자가 뭐 출연료 안 주진 않겠지만 작게 주려는 거 미리 예상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아, 또 의외로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앞으로 이제 한 40일이 네. 남았는데 네, 네. 저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라옵니까? 언제든지나 강의 없는 날. 네, 강의 없는 날은 예, 반드시.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약속만 제해놓고. 강연은 뺄 수 있지만 어. 강의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강의. 예, 예, 강의는 예. 제쳐놓고 네, 네. 나머지 나는 시간은 이제 우리랑 같이 그렇게 하겠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예, 약속을 예, 했고. 예, 예. 또 오늘 뭐 여러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는 총선 버스였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의 이동 스튜디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스튜디오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고치면 좋을지 네. 그런 것들 추가로 네.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은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원래 때는 잘 해보도록 자, 그럼 우리 하겠습니다. 김윤상 기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 이번에 이 생방송 시스템을 이제 함께 이제 하는 사람인데, 지난 총선버스에서도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우리 대선 원래의 시스템적인 특징은 뭐예요? 이게 무선이라는 것도 있고, 이번 대선 원래 시스템 구축의 이제 핵심은 접근성에 있습니다. 아, 접근성. 예, 골목 어디든. 예.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네. 네. 지난번에 그 가장 그 총선 버스 때 가장 아쉬웠던 그 서혜성 작가님도 말씀 주셨는데 가장 아쉬웠던 점이 그 마지막 전날 그 총선 전날에 박근혜 대표가 종각에 왔을 때 버스가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그림을 못 잡는 네. 그 안타까운 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게 보였는데 네. 이번에는 대선 올레에서는 그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자.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어떤 새로운 점이라 하면은 그 우리의 제작진과의 대화라든지 네. 편집국과의 대화라든지 예. 우리끼리의 대화도 또 점심 먹는 것까지도 네. 다 공개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전혀 이게 뭔가 짜여지지 않는 예. 생으로 그냥 다 보내는. 생으로 보내는 게 좋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시청자가 그렇게 해서 감시도 하는 거거든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그런 서혜성 뜻은- 작가가 화장실에 갔을 때 네. 몇 분간 화장실에 가 있다. 이것까지도 다 이게 체크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네. 더 공정해질 수밖에 없는 아하. 그런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알 텐데 네. 화면에 나오지 않았으면서도 가장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작진들이죠. 제작진이고 또 카메라를 지잡던. 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카메라가 집인데 서로 비춰보셨어요. 이렇게 누가 오늘 뒷걸음질을 가장 많이 했나? 오늘 진짜 한 제가 10시 가르치고 있는 이분이 뒷걸음질 더 많이 했어요. 10시 반부터 계속 두 사람이 뒷걸음질하면서 예, 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네. 대단한 적인데 네. 아마 오늘 저는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텔레비전을 보시죠. 네.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생방송을 하거나 네.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집에 가면 좀 피곤이 네. 훨씬 더 배가 됩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무척 신경 써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더구나 그런데 카메라를 찍으신 분들은 네. 온 신경이 사실 한쪽 눈과 손가락 하나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이제 피곤이 배가 되는 자, 게- 우리 두 명의 방송팀 기자 한번 와보세요. 최인성 기자랑 이렇게 박종호 기자랑. 원래는 이 두 사람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의원들 대표가 진행을 해가지고 뭐 출세를 그러니까 못하게 이제 만드십니다.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우리가 없을 때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예. 이제 우리 기자들이랑 네, 우리가 함께 네네. 이제 내일부터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네. 뭔가를 해줄 텐데 예. 우리 박준호 기자 소감 한마디 하세요. 오늘 대선 원래 오늘이요? 첫날.
정말 저도 이렇게 캠프 세 곳은 다 가보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오. 저도 오늘 많은 공부를 했고요. 아까 서희승 작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캠프를 가보니까 그 후보가 그냥 드러나네요. 네. 어떤지. 네. 네, 그래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 대선 원래 정말 이번 대선 때 대박이 날 것 같은 예감을 그렇습니까? 봅니다. 우리 최 기자. 예. 저는 오전에 방송을 회사 안에서 모니터링 하다 나왔는데요. 제가 제 소감보다 댓글이 인상 깊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저희 오마이TV에서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진영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알지만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한 건데요. 그것도 그렇고 또 오늘 이어서 대선 올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보여주는 오마이TV가 있어서 정말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안 보이는 곳까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의 언설의 구조가 있는 것처럼 그 카메라도 걸고 카메라 앵글의 구조가 그것이 갖고 있는 민주성이나 가치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뒷골목이나 혹은 이런 것들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민주주의 앵글인 것입니다. 앵글 자체가 민주주의 앵글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앵글, 사람의 눈의 시선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훨씬 더 동일시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연출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민 기자들 와보세요. 같이 이렇게 우리 시민 기자들, 네, 이렇게 오세요. 네, 자 이렇게 나와주시고 이제 우리 시민 기자들 오세요. 자 앞으로.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바쁘게 일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점심도 굶을 뻔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고정우 시민 기자가 좋은 그 설렁탕집을 예약하는 바람에 우리가 안전하게 푸근하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수육까지. 네, 수육까지. 자, 그래서 우리 전체 진행에 도우미를 이렇게 해줬던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독자로서 참여했는데 자. 원래는 한 1시간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전체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네, 소감 한마디. 네,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한눈에 이렇게 세 가지 캠프를 다 비교할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시마니 클럽 네. 담당자이자 가장 나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트위터 특히 한나라당 대변인이 신만인 클럽을 홍보해주네. 그렇죠. 그래서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도 이게 날렸는데 자 마무리 한마디 하면. 네. 여러분 신만인 클럽 많이 가입해 주세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담당자다운. 다른 분들도 한 말씀씩. 그다음에 이제 두 시민 기자가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오늘 그 이동하면서 이제 기사를 쓴 셈이지 않습니까? 네. 오마이뉴스의 엄지 뉴스로 했는데 자 스마트폰으로 이게 썼단 말이죠. 뉴스의 생산과 유통도 모바일로 완전히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실감했나요? 어떻습니까? 정말 막 걸어 다니면서 쓰고 그러다 부딪힐 뻔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서도 제가 이게 될까? 빨리빨리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어찌저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내용이 퀄리티는 어쩔지를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 신만이 클럽 홍보. 이게 서혜성 작가의 강권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 올려주세요. 예, 그거 올리겠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흔쾌히. 흔쾌히 해줬어요. 네. 자, 우리 신한슬. 어떤 체험, 어떻습니까?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되게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원래라기보다는 굉장히 폭풍 질주를 하는 것 같다.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치 패키지 관광을 이렇게 끌고 다니듯이.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네, 그만큼 되게 한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점이, 그래서 각 캠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던 점이 인상 깊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사진 기자도 왔죠, 여기에. 우리 권우성 사진 기자도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죠. 네. 우리 대선 버스도 이제 취재를 해보고 그랬는데, 이 대선 원래 지켜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계속 생동감 있고 재밌었습니다. 지켜보기에도. 그래요? 네. 다른 캠프 관계자들이 뭐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던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서로 막 처음에 조금 당황해하는 표정이었는데 이제 카메라 로고 보고 생방송 하는 거에 대해서 금방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오마이TV가 계속 생방송을 그렇게 게릴라식으로 현장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네.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 대미를 장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를 한다면 어떻게 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미디어는 훨씬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로버트 카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조금 더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라. 오마이뉴스는 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장 디테일한 곳으로, 가장 근접한 곳에서 대선을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올레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실과 정의가 조금 더 샅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하는 숫자만큼씩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이 미디어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판을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올레도 계속 새로운 판을 짜 나가겠습니다.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부터 함께 해주신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